제가 어제 커뮤니티 투표에 하루에 몇 걸음 걸으세요라고 하는 투표를 올렸었는데 471분이 지금 현재 투표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50%의 분이 7,000보 이상을 걷는다고,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걷는다고 투표를 해주셨고, 나머지 50%의 분이 7,000보 이하로 걸으신다고 투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예측한 거는 한 20% 정도의 분들만 7,000보 이상을 걸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걷기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달리기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3,000보 이하로 걸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지 않거나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걷기라든지 달리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3,000보 이하 또는 3,000보에서 5,000보에 투표를 해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00보에서 7,000보 정도를 걸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을 타지만 따로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7,000보 이상을 걸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걷기나 달리기 활동을 분명히 따로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업무 환경이 저처럼 서 있는 활동이나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10,000보 이상을 걷는 게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제가 걷기 운동과 관련된 정말 수많은 논문들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다 알려드리고는 싶지만 뭐 성인병 예방, 뭐 심혈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질병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장 병에 걸리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투표를 했을 때 기능성 운동을 왜 하냐라고 투표를 했을 때 낮은 투표율을 차지했던 게 부상 예방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해봐야지만 기능성 트레이닝을 재활로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운동을 더 잘하려고 기능성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아마 걷기라는 운동의 동기부여도 뭐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런 측면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걷기 운동이 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체지방 감소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그런 주제로 선정을 했고, 걷기가 체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큰 주제부터 말씀드리고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칼로리 소모가 됩니다. 칼로리.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당을 조절해줘요. 자, 세 번째로는 지방 대사의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 3가지가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인데 이 장점들이 체지방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몸을 움직이니까 열량 소비를 하겠죠. 300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하려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10,000보 정도를 걸어야 300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300칼로리. 이 300칼로리를 매일매일 소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 쌓이면 9,000칼로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방을 1kg 연소하는데 7,000칼로리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칼로리 소비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체지방 감소에 있어서 칼로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이 2, 3번의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 조절.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피 안에 들어있는 당이죠. 당은 뭐예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당을 만들게 되면 이 당이 우리 몸속에 있는 곳곳의 세포로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로 보내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 섭취를 엄청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음식 딱 드시고 콜라를 원샷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몸 안에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서요. 당연히 세포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이 인슐린의 분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인슐린이 기능을 잘하고 많이 나와서 세포에도 당을 충전을 많이 해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생기면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매운 거를 계속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매운 거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더 매운 걸 찾고 더 매운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계속 찾게 되잖아요. 내가 음식을 단 걸 먹었어요. 근데 더 단 걸 찾게 되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 인슐린도요, 나오다가 보면은 계속 그 인슐린이 나오는 역치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고 그 기능 또한 제대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음식 섭취를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게 그 사람은 적게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당만으로도 몸에 그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치점이 높아졌다 보니까 당이 요만큼 먹게 돼도 그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제대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혈중에 있는 당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게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서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질병적으로는 당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을 뺄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사실 인슐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혈당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요거는 식단에서도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걷기 측면이 혈당 조절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요 부분만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해야 되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음식 섭취를 하고 당을 내리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달리기라든지 더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은 이 당이 떨어질 것 같지만 너무 강도가 높으면은 오히려 당이 더 올라가요. 몸에서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 당 수치가 저장되어 있는 당이 나오게 되면서 당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저강도의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음식 섭취하시고 바로 식후 30분 산책, 20분 산책만으로도 혈당을 아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지방대사의 능력. 대사가 뭐냐면요, 뭔가를 만들고 또는 뭔가를 분해하는 게 다 이 대사인데요. 탄수화물 대사도 있겠죠. 지방대사도 있으면. 지방대사라고 하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발휘할 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탄수화물 대사와 지방 대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방 대사는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1g의 지방을 갖고서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방은 저강도의 운동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구력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 탄수화물 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운동, 강한 운동, 역도와 같은 운동, 그런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이 탄수화물 대사를 사용하거든요. 탄수화물 대사의 단점은 뭐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꾸준히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뛰기와 달리기를 우리가 이 에너지 대사로 구분을 하면, 달리기를 하면은 그게 유산소 운동인 것 같지만 사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 대사를 쓰는 게 유산소 운동인데, 내가 달리기를 했을 때 에너지 대사가 너무 고강도의 운동이어서 탄수화물 대사를 많이 쓰게 되면 오래 뛰지도 못하니까 실제로는 전체의 그 운동에 대한 에너지를 쓰는, 그러니까 지방을 불태우는 게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지방 대사를 많이 쓰면 더 길게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지방을 훨씬 더 칼로리 소비는 같은 시간 대비 칼로리 소비는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방 대사의 능력이 좋아지는 게 체지방 감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방 대사를 쓰는 게 그럼 좋은데, 이 능력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체 활동을 할 때 지방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만드는 걸 우리 몸에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방 대사의 능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뭐 계단을 조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이 탄수화물 대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대사를 쓰게 되면 많이 쓰게 되면 젖산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젖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이 이 수소이온, 혈중 산성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피로하단 말이에요. 체력이 좋아지려면 지방 대사의 능력이 좋아져야 된다. 지방 대사의 능력이 좋아지면 우리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진다. 이 모두 다 걷기 운동의 효과예요. 걷기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걷기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운동이면서도 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걷기 안 하십니까? 걷기가요, 정말 달리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고요. 또 걷기 운동만으로 많은 건강 요소들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걷기 운동 자체를 맨날 만보를 해야 되느냐? 만보하면 좋아요. 만보가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는 게 주 150시간, 150시간을 운동하면 죽죠. 주 150분 정도를 운동하는 정도의 강도로 맞출 수 있대요. 하루에 만보 걷기를 했을 때 주 150분 정도의 운동량을 채우는 것과 같다. 주 150분의 운동은 어떤 거냐면 건강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권장하는 운동의 양이에요. 주 150분 운동해라. 이 걷기를 만보 정도를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만보도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아까 투표한 거 보면은 1000에서 3000보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5000보 걸으시는 분들은 2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만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1일 목표를 내가 지금 걷는 것보다 약간 올려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능력만큼 운동을 하는 것 또한 기능성 운동에서 필요한 운동 원칙이에요. 나한테 맞는 운동. 새해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걷기를 실천하셔야 여러분들이 새해에 더 하나씩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지, 새해가 돼서 막 운동하려고 하면 또 못합니다. 여러분 꼭 걷기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